반투명하게 빛나고 있는 이 얇고 길쭉한 살, 광어가 갖고 있는 맛의 치트키, 바로 엔가와입니다. 스시집에서 엔가와 하나요? 라고 주문하면 마치 스시 매니아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 광어 지느러미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느러미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몸통과 지느러미 사이 그 가장자리에 딱 붙어있는 운동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엔가와, 일본어로 텐마루라는 뜻인데요. 집 안과 밖 그 경계에 걸쳐있는 자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엔가와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걸 광어 지느러미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위치도 지느러미 바로 옆이고 썰어 놓으면 모양도 비슷하고 유통할 때도 지느러미 쌀이라고 부르니까 오해가 그냥 굳어진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근육인데 왜 이렇게 기름지고 고소해? 맞습니다. 보통의 생선이 많이 쓰는 근육, 꼬리 같은 부분은 기름기가 거의 없습니다. 엔가와는 근육이긴 한데 다른 생선들과 차이가 좀 있어요. 비유를 해볼까요? 참치 꼬리가 100m 단거리 선수의 허벅지 근육이라면 엔가와는 외줄 위에서 균형 잡는 고개사의 근육이에요. 광어는 바닥에 붙어 사는 물고기라 전력 질주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광어는 지느러미를 통해 자세 잡고 방향 틀고 균형 유지하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광어 지느러미 경계에 붙어있는 이 근육은 조직이 촘촘하고 그 사이사이에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식감이 단단한데 씹을수록 고소함이 미친 듯이 올라와요. 엔가와의 매력은 지방이 많아서가 아니라 탄성과 고소함이 동시에 오는 그 구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전날에 먹다 남은 회를 버리기 아까워서 엔가와를 후라이팬에 올려 구워본 적이 있거든요. 올려놓고 잠깐 다른 거 준비하고 봤는데 없어졌습니다. 도둑 맞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엔가와는 결합 조직이 많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콜라겐이 급격히 수축하거든요. 거기에 얇게 퍼져있던 지방이 녹아 다 빠져나가면서 부피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팬에 오래 가열하면 마치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아부리는요, 표면만 순간적으로 열을 가합니다.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향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스시집에서는 엔가와에 아부리를 해서 감칠맛을 증폭시키는 작업을 하기도 하죠. 같은 부리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삼겹살을 날로 입에 넣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당연합니다. 안 녹으니까요. 돼지 지방이나 소지방은 체온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녹습니다. 불판이 있어야 그 고소함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엔가와는요, 입에서 그냥 녹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사는 광어의 지방과 콜라겐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엔가와는 혀 위에 올리는 순간 체온만으로도 쓱 부드럽게 풀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녹는 식감의 실체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매력적인 부위가 과거에는 귀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기름진 부위가 빨리 상했거든요. 참치 뱃살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1kg에 10만원도 넘지만 에도 시대 때는 그냥 고양이 밥이었죠. 엔가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비료로 사용되는 부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없어서 못 먹죠. 냉장과 냉동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방의 맛을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고 기술이 맛의 운명을 바꾼 셈입니다. 엔가와, 경계에 있는 것들이 늘 그렇듯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참고 견디면 이렇게 특별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광어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생선인 것 같네요. 다음은 또 어떤 네타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까요? 구독하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